한미 연합으로 실시하는 특수작전 훈련인데 참수작전으로 보이는 특수작전 훈련 영상을 공개했어요.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은밀하게 건물에 침투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건물을 상정하고 우리 한미 특수부대 요원들이 진입했을까요? 노동당 청사겠죠, 당연히. 혹은 김정은이 은둔하고 있는 특각이나 지하 벙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하 통로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 지금. 근데 이 지하 통로가 뭐 예술인 아파트와 연결돼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술인 아파트가 공적 자원인가?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있어. 뭐가 있냐면 주석군과 노동당 당사와 연결돼 있는 길을 따라가면은 나오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가 북한 곳곳에 있는 초호화 별장이라는 건 확실해요. 들어갔다가 나오면 별장이에요. 그렇죠. 특각으로. 사실 이제 김정일도 이제 살아있을 때 평양에 머문 시간은 2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2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10개월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의 경치 좋은 곳에 특각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물이 좋은 곳에, 온천 있는 곳에는 온천 특각 있고 바닷가 지역, 산 지역 이런 데 특각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주석궁에서 아니면 조선노동당 당사에서 지하로 해서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 평양 외지 어디에 나오는 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지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전시도로하고 1호도로가 있어요. 산에 이렇게 뚫려져 있는 도로인데 그런 도로가 북한에 있는 이런 별장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무를 이제 뭐 2개월 정도 보면 피곤하겠죠. 그러면 이런 특각들 자기들 별장에 가가지고 나머지 시간들은 보내는 거죠. 강원도 원산에도 많이 원산 특각을 이제 제일 애용하는 게 과거에 이제 엄마가 니가타에서 북송이 돼서 이제 오면서 원산에 처음 내렸고 또 원산댁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고용이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마음의 고향이겠죠. 그렇죠. 마음의 고향인데 기본적으로 김정일, 뭐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최고 지도자의 어떤 뭐 엽색 행각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엽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김정은이 초청한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섬에서 이렇게 즐겁게 뭐 즐기고 며칠 동안 정신없이 놀았다. 이런 것들이 아직 북한의 문화로 남아있고 김정일 시대에는 사실 기쁨조, 북한에서는 물론 기쁨조라 부르지 않습니다만 네. 관련 영상이 나온 적도 있고. 많은 간부들이 우리 대남하는 김용순 2003년에 교통사고로 숨졌죠. 후임자인 김양건이 교통사고로 숨졌죠. 교통사고로. 이재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교통사고로 숨졌죠. 근데 그거를 뭐 음모설과해서 권력 제거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하다 죽은 거죠. 술 먹고 기사 데리고 오지 마. 몰고 와. 만취된 상태에서 집에 가다가 들이받거나 이래서 깜깜하니까 또 평양 도로가. 그런 그 어두운 문화가 아직도 있고 사실 비밀 통로라는 게 거기에서 좀 연유해서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데니스 로드만 갔을 때 원산 특각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비자 섬 같은 데 가서 놀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원산 특각인데 저게 이제 요트가 있는 저 방파제가 만들어져 있고 이제 특각 설비들이잖아요. 이 특각 어느 한 집에 김정은이가 있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전시에 뭐가 딱 터진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배 있는데 타고 배로 타고 도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함흥에 마전이라는 특각이 있어요. 마전 특각도 이거는 해변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지하 땅굴로 해서 해변으로서 나가면 요트가 탈 수 있는. 야, 그러니까 로드맨 입장에서는 앞에 바다도 있고 해변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비자섬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비자섬 같다고. 딱이네. 딱이네. 그러니까 그냥 왕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분명히 이 김부자를 위한 그럼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자꾸 왕이랑 조선이랑 비교를 하시는데 조선도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영의정 자의정들이 그냥 뭐라고 그냥 안 되지. 척하여 주시옵소서. 성리학의 나라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거나 했다가는 당연히 반정이 일어나죠. 그렇게 쫓겨났었던 왕이 연산군인 거니까. 만약에 김정일 앞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 저놈에게 사약을 내려라. 제가 한국에 와서
역사 대하드라마 보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를 해서 와이프 보고 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왕한테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 뭐 조선시대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거든. 아니, 북한을 어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냥 쳐버려 그러는데. 그렇지. 아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무슨 소리야? 아, 조선이 저렇게 민주적이었어?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제 북한에서 엄두를 못 내는 얘기 아니에요? 엄두도 못 내는 얘기죠. 어디 감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가 어디 감히 나옵니까 그게. 그러네요. 제가 북한에서 오기 전에 그때 이제 삼지연 특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 여름에는 무조건 가요 그게. 삼지연 특각. 한 달 혹은 두 달씩 유명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은 더우니까 그쪽 가면 공기가 좋고요. 고산지대면 또 건강이 좋잖아요. 예. 백두산 가까운. 근데 항상 보면 북한은 특수한 게 이제 중국 그 국경연선 있잖아요. 그쪽에 특각들 좀 주시해봐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그쪽으로 전시지 굴 빠지려고 하거든요. 탈출하려고 해외 탈출 생각 안 하겠어? 하죠. 김일성도 봐요. 전쟁 때 이제 그 만포의 고산진에 가서 그 지하에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전쟁 때 김일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서. 원래 북한의 지하 벙커 역사는 김일성 때부터 전쟁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이어온 거죠. 북한은 지상 건설을 하면서 동시에 굴을 뚫습니다. 모든 설비가 다 그래요. 북한 컨셉이 시계공장을 지어도 시계공장 밑에 전시의 시계공장이 옮겨갈 땅굴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황주 비행사단도 가봤는데 비행기 활주로에는 비행기가 넉 대밖에 없어요. 근데 밑에 땅굴에는 미국 식구가 80대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모든 중요 전략 지점에는 다 땅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74년도에 정권을 잡잖아요. 당권을. 아버지를 대성산이라고 하는데 멀리 보내요. 대성산 미암동이라는 건 평양시 그때는 평양시 끝이야. 자기는 당중앙위원회에서 놀아야 되는데 황정엽 비서가 이야기한 데 의하면 자기 집무실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목란간까지 가는 지하 통로가 있어서 거기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간대요. 전기 자전거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게 안 쓰는데 정세가 긴장해진다. 뭐 항공모함이 왔다. 도끼나무 사건이 터졌다. 이럴 때는 자기도 운동을 하고 자기도 술도 마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전기 자전거 타고 그걸 가는 거야. 그래서 평양 시내 모든 주요 거점들의 주요 시설들 밑에는 다 땅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무성 안에도 외무성 바로 뒤에 연결된 데 외무성이 전시에 들어갈 땅굴이 있고요. 국가보위성도 전시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이 다 있어요. 주요 지점들은 다 연결되니까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가 주석궁을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에 이제 미산역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후에 광명역이라고 바꿨는데 주석궁이 서면서 그 역을 폐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용산에 대통령실이 가면서 삼각지역을 폐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차는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 갈 때면 전철이 불이 꺼져요. 광명역을 통과할 때는. 그리고 고속으로 통과를 해요. 근데 정차역. 총알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그거를 다 김일성이를만 위해서 그거를 폐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전략 지점에 다 땅굴이 있으니까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아무 때나 땅굴을 향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마스만 해도 땅굴이 500km가 넘는다며. 맞아요. 그러면 하마스가 아니라 북한은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땅굴을 봤는데 그게 몇천 킬로인지 몇만 킬로인지 되겠죠. 사실 그 독재자들은 결정적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해외로 탈출하는 걸 누려요. 근데 만약에 저 정권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둥만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못 가요. 어느 국가도 미국에서도 함수부대도 못 가죠. 그러면 중국 쪽 통로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평양에서까지 연결은 아니어도 그렇죠. 그 어디선가. 곳곳에서만큼은 연결 개미집이에요 지금. 아까 그 서포, 그 땅굴 팠던 사람이 서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포가 순환비행장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집무실에서 내려와서 지하철 타고 고속으로 가서 비행기, 순환비행장 비행기 타고 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지점들에는 다 연결돼 땅굴이 있어요. 근데 땅굴 전체 설계도는 아직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일부 공병국에서 일하던 저런 사람들이 와서 저런 분들이 와서 자기가 일한 그 갱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포즈를 맞추는 거죠. 정보당국에서. 전시에는 비행기와 기차로는 안 튈 거야.
땅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땅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 뭐 탈출 루트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사극에도 보면은 왕비가 옷을 벗어가지고 궁녀에게 입히잖아요. 그 세자의 옷을 벗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입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행기도 뜰 거고요, 기차도 뜰 거고요, 각종 자동차들이 다 다닐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용도로 아마 쓸 것 같아요, 땅굴. 군중 속에 파묻히면 걸려. 걸리죠. 생각 잘해, 걸려. 본인은 어디 숨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섞이려면 좀 체중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 좀 바꾸고. 그 상태로는 못 섞일 것 같은데. 왜 꼭 사람 사이로 숨어야 된다고? 야, 지금 그래서 사실 짭정원 씨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더 궁금해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주애랑 이설주랑 별장에서 어차피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 본인과는 달리 자식을 너무 많이 오픈해 버렸어요. 지금 주애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보안에 더욱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다. 노동당 1호 청사의 15관저에 주애와 설주와 함께 김정은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추정했는지가 위성이에요. 그렇죠. 위성이에요. 자, 노동당 1호 청사가 찍힌 정찰 위성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진짜? 자, 바로 이거예요. 저기. 사각형 모양의 건물 총 3개가 연결된 형태로 배치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청사 내에 가로등이 어디 있는지, 나무가 몇 그루인지 맘만 먹으면 셀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선명하고 가까이 찍혔죠. 네네.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요. 600m 떨어진 곳에서 최소 3개의 경비 초소를 지나야 저 1호 청사에 다다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각형 모양의 건물 3개가 연결된 노동당 1호 청사가 보입니다. 그 옆으로는 지하시설로 연결되는 터널 입구도 보입니다. 대박. 김 위원장은 2년 전인 2021년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이 청사 정원에서 열린 연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줄 알았어. 건물 양식이. 백악관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실제로. 백악관 앞에 잔디밭에서 연회를 하는 것도 본따서 김정은이 연회를 했고, 북한이야? 네, 이걸 공개한 바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었다고요? 바로 이것이 김정은과 리설주와 이제 주애 등이 함께 살고 김정은의 집무실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바로 1호 청사입니다. 아니 완전 그냥 서양 건물처럼 지어놨네요. 네. 괜찮네.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미국이랑 똑같이 건물을. 저걸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저희가 본 그 화살표가 있는 지하 통로, 그리로 해서 또 지하 통로를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관저, 또 다른 관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하 통로입니다. 지금 요 15 관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경에 리모델링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 외부 리모델링이 아니었어. 영국 매체에 보도에 따르면 한 1억 파운드 정도 돈이 들었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한 1,730억 원 정도? 이 정도 들어. 그러니까 당시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주택 가운데서 매매가가 제일 비싼 집이 어디였냐? 미국 베버리 힐스에 있는 한 저택이었는데 우리 돈으로 당시 매매가가 2,100억 원이었어요. 매매가가 2,100억. 그러니까 2,100억 원이 들었다는 것은 땅값 들어가야지, 수영장, 풀장 만들어야 되지, 건물 세워야 되죠. 이 비용이잖아요. 근데 위성 사진을 보니까 1,700여 원이 들어갔다는 이 리모델링 공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외관 공사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지하 공사였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오늘 땅값도 뺀 상태. 땅값도 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하에 김일성, 김정일부터 지하에 이렇게 집착을 하냐? 참수 작전이요. 어쨌든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은 일단 현대 기술로는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 가지고 지하 두더지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15호 관저가 유사시에 우리 군의 1차 타겟이 될 거라는 것을 김정은이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거기 있겠어? 그러니까 아까 그 어마어마한 리모델링 비용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아직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산이든 뭐 별장까지 어떻게 이동할까? 안전하게. 김정은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바로
짜잔. 기차. 기차. 증기기관차인데 저. 이게 포인트입니까? 물도 들어와. 신기해. 놀라운 것은 가요? 보면 가나요? 보면 가나요? 여기까지. 이 정도. 이 정도. 자, 바로 백두혈통 전용 열차가 있다는 거예요. 한 대가 아니라 복수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전용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어떤 열차에 김정은이 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평양의 비밀 통로를 통해서 태양호가 대기하고 있는 서포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차만 타면 김씨 일가를 위한 별장이 있는 곳은 어디든 상당한 땅굴 통로를 이용해서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이런 방식은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거든요. 네네. 김정일 거쳐가지고 김정은 시대까지요. 1호 열차 모습이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거치면서 열차 자체가 상당히 좀 화려해지는 모습이 보여요. 옛날 일본. 그러니까 이와 맞물려 가지고 이 열차와 연결된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 통로 이동 수단이라든지 네. 이런 망들 또한 발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려가는 곳이 바로 길이다. 위성까지 쏘아 올린 마당에 내려 못 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려가 북조선에서 제가 발이 닿는 곳 그곳이 바로 길입니다. 혼자 가면 길이 된다. 하와이 못 가잖아요. 하와이. 하와이도 발이 닿으면 길입니다. 혼자 가면 길이 된다. 들은 거 있어. 어디서 들은 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위성으로 우리가 감청하고 뭐 추적을 하고 이러는 거 못지않게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이제 위협이라고 느끼는 건 측근이에요. 측근 중에 누가 배신자가 있는지 미국과 한국에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졌을 때 2008년에 네. 그때 우리 정부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잖아요. 그때 브리핑을. 어떤 상태냐? 김정일이 지금 네, 쓰러졌는데. 네. 이러니까 혼자 양치질은 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위험하다. 김정일이 양치질을 혼자 할 수 아는 있을 사람. 정도다. 이거는 누가 옆에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정보가 미국으로 그 전 세계가 촉각을 건졌을 때 그게 센 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때는 북한도 아마 많이 그게 긴장을 했을 거고 한미정보당국도 그때 그 브리핑을 경악을 했어요. 정보 관계자들. 김정은은 지하 요새에 집착을 한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불안하니까. 그렇죠. 사실 한 나라의 이 중심부라는 건 바로 그 말 그대로 전시 상황,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겟 대상 1호라는 또 뜻이 되겠죠. 그럼요. 과거에 그래서 주석군과 이 청와대를 둘러싼 이 대치하고 있는 남북 관계 속에서 어떤 공격들이 있었고 테러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관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방첩대 본부에서는 생포대 간첩 김신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우리 31명 임무는 저 각정에 놓아야 될 임무, 저 각정에 놓아야 될 임무. 와. 우리 방송에 모셨던 김신조 목사님. 실미도. 자, 실미도라는 영화에서 소개된 성가대도 있었고요. 네, 이건 북한군 특작부대들이 청와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납치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거든요. 자, 이건 참 우리에게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드론이 와서 마음대로 저러고 돌아다녔다.
이거 진짜 세. 벙커버스터전. 벙커버스터. 어마어마한. 거리를 희생하는 대신에 탄두 중량을 늘렸죠. 근데 이게 맞아요. 거의 폭발력만 보면 거의 웬만한 전술핵만한 폭발력을 진짜 가지고 거리가 필요 없거든 우리 사실. 정확히 타겟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를 그냥. 지하에. 저게 단지 100m가 아니라 거기서 터지는 순간 저 지하의 구조물 전체가 다 터지죠. 땅굴 주변에 있는 땅굴이 다 터져요. 붕괴된. 영상을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이 넘어와가지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68년도 1월 21일 121 사태 김신조 사태 지 않습니까? 네네. 뭐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왔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복수를 하자. 그래서 당시 이제 중정부장이었던 이제 그 김영욱이 뭐 했냐면 똑같이 우리 죽이러 가자. 그래서 똑같은 참수 부대를 만들자. 김신조 사건이 1968년 1월이잖아요. 4월에 김일성 모가지를 따라가자라는 부대를 만듭니다. 짭정은 기억해요 이거? 날 쏘고 가라. 그러면 송기 씨. 날 쏘고 가라. 송기 씨 선대가 그렇죠. 커피는 맥주.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실미도 부대의 얘기인데 실미도 부대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있었어요. 뭐요? 뿐만이 아닙니다. 제2의 실미도 성갑도 부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잘 알고 있네. 그리고 리만갑에서 우리 할아버지를 없애려고 하는 그 특수부대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데. 우리 이방감에서 다른 거와 같이 영화 실미도를 보면은 그 사형수들을 실미도에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사형수들을 끌고 간 거는 선갑도 부대였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 김일성 모가지를 따기 위해서 실미도 부대, 선갑대 부대를 만들지만은 72년도에 슬슬 남북 갑자기 화해 무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미도와 선갑도가 굉장히 부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거하자.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실미도 부대원들이 우리는 그러면 제거가 되는 것인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번 대통령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버스를 탈취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영화 실미도 얘기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을 보면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 뭐 실미도, 성갑도 부대, 뭐 여러 가지 이제 남북의 어떤 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과거의 역사 얘기로 치더라도 우리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2년도에 이제 드론이 서울 상구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죠. 당시 이제 5대나 들어와가지고 누비고 다녔고 그 이전에 우리가 북한에 조잡한 그 무인기 형태와는 완전히 달랐죠. 장기간하고 또 복귀까지 했고 우리가 또 상당 시간 알아채지를 못했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순히 와서 뭐 사진을 찍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경성 크리처에 나오듯이 환저균을 살포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위험성들 물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응징 보복 이런 작전 계획들 이런 걸 세워놓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함부로 쓸 수 있는 칼이 아니니까 사실 대책이 쉽지 않은 상황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북한에 지금 무인기가 우리 군 당국이 추정하는 게 한 300여 기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정확한 대수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근데 이게 와서 정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 수십 대가 한꺼번에 용산에 와서 저 자폭을 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 큰일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좀 레이저 무기도 개발하고 이제 드론 사령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못 하잖아. 누가 와서 우리 대통령을 죽이려 할까. 그러다 68년도 1.1 사태가 있었고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와서 돌아다녔으면 만약 우리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 5대를 보내서 휘저었으면 북한 전쟁이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 그냥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무모하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다섯 대가 와서 막 서울 상공 돌아가다니고.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오히려 그러는 바람에 우리 측 대비만 더 커지고 잘 만들어지게 됐어요. 왜냐면 이거야. 아주 조잡한 애가 왔다 갔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드론으로 관련된 거를 더 방어, 우리도 공격 더 키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 뭐가 없어. 맞아요. 아까 김정은이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김정은의 생각을 가장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우리 측의 작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미연합으로 실시하는 특수작전 훈련인데 사실 정식 명칭은 참수작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참수작전으로 부르는 건데 한미 당국이 참수작전으로 보이는 특수작전 훈련 영상을 공개했어요.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은밀하게 건물에 침투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건물을 상정하고 우리 한미 특수부대 요원들이 진입했을까요? 노동당 청사겠죠, 당연히. 혹은 김정은이 은둔하고 있는 특각이나 지하 벙커일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상상을 하게 하는 영상을 우리가 이례적으로 이번에 공개를 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건 참수작전이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한번 공개하면 북한이 김정은의 뭐 공개 시찰이랄지 김정은의 공개 행보도 싹 없어지고 지하로 쫙 들어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뭐 전면전 이런 게 아니라 한미가 쥐도새도 모르게 특수전 요원들을 침투시켜서 정말 밤에 김정은이 자고 있을 때 쓱 제거하고 나오는 이 참수작전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북한 체제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하죠. 절대 지배자 있으니까 참수작전이라는 게 정말 시스템화돼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 제거해도 그 지도부가 가동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지도자 한 명만을 제거하게 되면은 체제가 와야 될 수 있으니까 유일지배 체제 이 부분에서 취약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큰 거는 금수산 태영궁전이라고 해서 거기를 혁명의 성지화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북한을 핀포인트 타격을 한다든가 어떤 응징보복을 하기 위해서 때릴 때 김정은의 관저 이런 데보다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는 게 금수산 태양궁전이에요. 그곳을 초토화하면 북한 체제는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무너진다. 이것도 지키지 못한 뭐 지도부 김정은부터 주민까지 다 와야 될 때에서 사실 하는데 그 또한 북한 체제가 거기를 성지화해놓고 시신을 거기다 안치하고 이럼으로써 취약해진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뭐가 있냐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현무거든요. 이게 탄두가 제가 알기로 8톤이다. 8톤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게 0.5톤이거든요. 100킬로. 근데 엄청나요, 그게. 이거 하나 터졌다 그러면 이게 구멍이 그냥 엄청난 구멍이 하나 건물만한 구멍이 생기거든요. 100m에 들어가서 터졌다고 100m가 터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터지는 순간 지하에 있는 공간 전체가 메모리 되니까 300m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와? 네, 그러니까. 8톤의 무게가 아니라 고로 올라갔다가 중력의 힘으로 가속도 붙거든요. 그럼 8톤 이상의 무게가 되거든요. 그리고 터지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쉽게 말해서 포탄이라는 게 충격이 지면에 있으면 지상 위에서 보통은 터지잖아요. 그래야지.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캡슐 아시죠?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캡슐 아시죠? 그래서 이게 그거야? 장까지 살아가. 그래서 지상에서 안 터지고 100m까지 쭉 들어갈 때까지 캡슐이 보고있다가 원하는 깊이에서 빵 터지는 거야. 저거를 현무 요구르트 하나 나오겠다. 현무 요구르트. 새로운 요구르트. 현무. 장까지 살아서 가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24년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연말에 북한에서 이제 대한민국과는 뭐 통일은 물 건너갔고 이제 대화도 안 한다. 뭐 이런 이제 강경한 어떤 발언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새해에 좀 더 대비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북한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게 올해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을 위한 준비해야.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미 외교도 트럼프가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말한 것처럼. 그리고 내년도에 당차권 80돌이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긴장도를 높이는데 저는 북한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 데는 초조감도 있고 약간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겁많은 강아지가 뭔가 짖어요. 작정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한미일까지 끼워서 뭔가 한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저 초조감과 약간 그 무서움의 표시가 저렇게 강성 발언으로 나온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이 도발할 거는 틀림없어 보이는데 제가 이 시간을 들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김정은이 하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전면전을 못합니다. 그렇지. 자기가 그 2,500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황제보다도 더한 황제인데 그걸 놓고 싶겠어요? 다 없어지는 건데. 그리고 온전히 가져가서 주애한테든 아들한테든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고스란히 가려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국지전 도발은 하되 전면전은 저 사람 못합니다. 나도 스포츠카 100대 있으면 옆 사람하고는 안 싸워. 다치면 안 오래 되니까. 살고 싶어. 네. 지금 뭐 최고 위험한 거는 본인이죠. 담배와 술과 콜레스테롤과 지방간이 가장 위험한. 그거요. 안보의 천병은 역시 콜레스테롤이야. 근데 사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전시에 숨을 수 있는 것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주변에 나무가 많아요. 특각 주변에 나무는 못 잘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울창한 나무가 있고 좋은 도로가 딱 돼 있으며 전기가 24시간 되는 데는 김정은이가 항상 가 있을 만한 데. 그거를 세보면 한 38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어마무시한 포탄이 있잖아요. 미사일도 있고. 그 38개를 한꺼번에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좌표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좌표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생은 없어요. 예, 지금 주석궁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다 폭파할 수 있어요. 자, 김정은은 너무 불안해서 이거 지금 주석궁도 안전하게 못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속 들어보니까요. 빨리 제가 주석궁에 가서 누워있길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안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저의 계획이 아니거라. 우리 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시라고. 3명까지 거기 들어가기도 사실 넓지도 않은데. 넓어요. 3명을 계속 넣으면 너무 좀 많지 않나요? 저기 종민아, 오늘 만약에 김종민이 오늘 음악 하나 선곡한다면 음악이요? 뭘 해주고 싶어? 그냥 딱 생각나는 거. 그냥. 자기 노래도 좋고 아니면 다른 가수 노래도. 갑자기 그냥 빡 생각난 건 날 떠나지 마. 박진영. 박진영. 떠는 길어. 그러니까 이 주석궁 떠나지 마라. 아,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나를 버리고 다들 떠나지 마라. 내가 있어다오. 그거로 갑시다 오늘. 사람이 이 주석궁이. 오늘 그 주석궁도 해봤고요. 또 여러 가지 요새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곡을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역시 뭐 주석궁이라든지 뭐 지하 벙커들 살기 위해서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그 주석궁이라는 건 묘지고요. 김정은도 이제 자신의 최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극단적인 행동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퀸의 노래 중에서 네, 영원히 사는 불사신들이 나오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일랜더라고 하는 영화인데 주제곡이 뭐냐면 Who wants to live forever예요. 누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 라고 노래하거든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영원히 살려고 했던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명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진시황제부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을지.